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오늘 의도치 않게 법당을 두 번째 오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지난번에 계속 왔었는데 인원이 되게 적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산악협력단이 오셔가지고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서 계속 협조를 많이 했었는데 협조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움을 받으면 다음부터 안 오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제가 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문은 아니고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좀 관련됐던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한번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그 동국대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보통 1학기 때는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뭐 교수 따지면 사무국을 하고 있으니까 1학기 때는 우리가 오늘 한 봉축법회 같은 그래서 연등, 제등행렬 그다음 2학기 때는 주인공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불교 관련돼서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가 1학기 때 세계 선명상 대회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 그 범죄학, 범죄심리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공유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학 쪽에서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라는 걸 한번 말씀 올리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 있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선명상 대회 같은 걸 하면 명상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오늘 자리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소임은 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중독, 뇌과학, 그리고 참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중독은 저희 범죄학 혹은 범죄 심리학 이런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 마약이 되고 있다, 마약이 오염되고 있다고 또 하나 실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박, 행위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 많이 형태가 또 중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 중에서 요즘 최근에 주목받는 것이 뇌과학, 뉴로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 그 뇌과학에서는 이 중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 중독을 치료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오늘도 저희 그 이상한 큰 스님 법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입정에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 일상생활에서도 이득을 주지만 실제로 어떤 다른 중독 위험에 있거나 중독 환자들한테 좀 뇌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 제가 하는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이걸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법사님, 이인기 법사님 다 해주셔가지고서 저하고 되게 다르죠. 그죠? 이게 바로 되게 살이 쪘을 때 모습이고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하는데 요즘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연구는 좀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동공의 미세한 변화로 감정을 읽는다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감정을 읽어가지고서 이 심리, 그러니까 신경 심리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여러 가지 사이콜로지컬 헬스, 심적 건강, 그리고 요즘 쓰는 건 이제 폴리그래프 검사처럼 약간은 어떤 인지적인 부담을 느껴서 거짓말 같은 걸 좀 탐지하는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여기 온 저희 하나의 목적도 되는데 이런 연구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랩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가하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다양한 프로파일을 제공해서 내 상태는 어떻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실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신러닝도 좀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여러 가지 우울증도 좀 약간 진단이 좀 되기도 하고 우울 불안도 진단이 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놀지만은 않아요. 아무튼 그럼 중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봤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의 중독,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동국대 제가 원래 성신여대 심리학과 있었는데 동국대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 앞에 저랑 같이 맨날 다녔던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성신여대보다는 동국대 와서 좀 스님들에게 죄송한데 술을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술이나 뭐 이런 거를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무책임하다, 좀 절제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걸 오버해서, 그러니까 일반은 중독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통제를 못하나? 혹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좀 뭐라 할까요? 도덕적 개념이 없는 사람, 좀 뭔가 물질적 탐욕에 찌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게 전통적으로 봐서 그래서 뭐냐면 모럴 해저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실패가 있다라고 봤는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뇌과학 연구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스타팅 포인트는 그렇지만 자기 통제력의 뭐 부재들을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퍼스널리티라든지 혹은 캐릭터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뇌 질환일 수도 있다라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모럴 해저드라고 본다라고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뇌 질환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건 재활의 기회가 있다라는. 그래서 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도 뇌의 질환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 편견이라고 해서 단지 인지력이 부족할 뿐, 그리고 개인의 선택 문제, 그 다음에 도덕적 쾌락, 나쁜 업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예요.
아마 주변에서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술도 마찬가지고 혹시 거기까지는 중독을 보셨겠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도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들도한테 물어보고 혹은 인제 혹시 과천에 한번 가 보셨나요? 과천 경마장? 한번 내가 정말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실 때 한번 가 보세요. 저보다 바닥인 사람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찾으려면 거기 가서 눈이 풀리신 분,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말 끝날 때 딱 보시면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탐욕에 찌들었다가 그게 실패해서 보이는 사람들의 눈빛이 보이거든요. 인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의 문제로 굉장히 보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이 물질 중독 혹은 행위 중독,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습관적으로 손가락 깨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희 조은경 교수님께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는데 어 그런 분들도 저희는 일종의 행위 중독으로 봅니다. 그게 문제성은 안 익히긴 하지만 그거를 어떠한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뭐냐면 무릎 아래쪽을 긁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행위 중독의 일종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아 난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서는 뇌의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뇌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물리적 변화 때문에 우리가 초기의 스타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경험되다 보면 뇌의 구조가 아예 바뀐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WHO에서 ICD-13이라든지 DSM-5에서 공식 진단으로 중독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뇌에서 뭐가 되냐면 이 뇌는 되게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이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해서 이마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마가 요 부분이 뭐라는 거냐면 여러분의 자기 통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리력,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마가 턱 튀어나왔다고 맨날 불만 있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 실제로 뭐 그 좀 뇌보다 거기보다는 좀 더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어떤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보상회로에서 해마 뭐 이 등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제 뇌에 어떻게든 중독과 관련돼서 여기 세 가지가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이 인제 이마 부분이에요. 통제 시스템. 전전두엽 피질에서 충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독을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 얘 전전두엽 피질에서 내가 술을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을 때 열심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이득이 되는지 그 계산을 되게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술을 안 마시는 게 더 이득이 돼.'라고 하면 술을 안 마시는 거고 이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술을 마시는 게 더 이득이 돼.'라고 하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인제 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중독시되면 이거를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정보에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중독이면 충독을 억제하는 경우. 계산이 나왔으면 행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이 잘못된도 여전히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보상 시스템이라서 여기는 요쪽 그 귀 옆에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귀 옆 이쪽에 있는 건데 측좌하고 복측 피계 영역인데 여기는 쾌감, 동기 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막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마라톤이거든요.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러너스 하이는 거짓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스스로요, 스스로. 스스로 믿고 있는데 뭐 결국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저희들은 보상을 받는다고 러너스 하이라는 건 막 기분 좋은 감정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쾌감이라는 건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고통을 감내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쾌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쾌감은 우리가 힘든 일을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되는 거여서 그래서 보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쾌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에너지 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너너스 하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뛸까요? 안 뛰겠죠. 뭔가를 받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중독이 되면 이 시스템에도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경부에서 이제 편도체라든지 시상하부에서는 뭐냐면 어 만약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우리 시스템에서 뭐가 되냐면 벌을 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에 거에서 뭘 못했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다. 그럼 뭐 돼요? 나쁜 거 벌 받으면 스스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서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뇌는 이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쾌락을 주는 것과 통제 시스템, 불안을 주는 시스템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조울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일에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슬픈 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울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쁜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못 느껴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우울입니다. 그쵸? 기쁜 일에? 우울한 일에, 기분 나쁜 일에 우울을 안 느껴. 그럼 뭐가 될까요? 조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조증은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게 균형이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너무 좋거나 너무 슬픈 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적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것들을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신경절단 물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형태로 돌파민이라는 것이 균형점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기분 좋은 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가다가 떨어지게 될까요? 24시간 24/7 days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렇게 좋으면 그때가 뭐가 되냐면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조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슬픈 것도 어떤 일이 있으면 24/7 days 하지 않죠. 계속 이거 하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만성 우울증으로 가는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적당한 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조절하는 게 아까 두 가지 보상 시스템과 통제 시스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돌파민이라는 같은 신경절단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건강한 식사, 사회적 교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돌파민 수준이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게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으로 쭉 됐는데 마약이라든지 마약 혹은 뭐 음주, 도박 어떤 우리가 이제 중독이 되는 행동을 만약에 들면 그러니까 마약으로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마약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작동하는 범위가 여러 가지 형태가 되는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돌파민을 딱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해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아무런 자극이 없이 기분이 좋아져요.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쵸? 예,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는 동네에 그런 형하고 누나들 한두 분 꼭 계셨어요. 비 오는 날 되면 그분들한테는 비 오는 게 기쁜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쭉 다 한 번씩 돌아다니시거든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마약이라는 게 내가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돌파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이 전전도 피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주변을 막 살피는 거야. 야, 얘가 갑자기 왜 기분이 좋아지지? 왜 기분이 좋아지지? 찾는 거야. 근데 기분이 어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얘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뇌에서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내가 비정상적이니까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게 뒤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행복한 돌파민이 10이에요. 근데 A가 들어갔는데 12 정도가 맞는데 마약으로 인해서 5를 줬어요. 그럼 제가 15만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럼 10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약을 안 먹거나 혹은 제 몸에서 생산하는 10의 그 돌파민을 5로 줄여버리는. 그럼 10이 되겠죠. 그렇게 제 자체에서
기분 좋을 때 만들 수 있는 도파민을 계속 줄여가는 거야. 그게 중독이 되어가는 점점점 문제점이 돼. 그래서 한번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을 수 없다고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제 생산이 그러니까 도파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쁜 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일단 그게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보상은 요만큼인데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초비정상이 되는 거죠. 적인 자극을 갖다 주게 되는 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를 쓰다 보니까 영어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칠 줄 몰라서 이렇게 쓴 거라서 아무튼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쓰나미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비정상이니까 요 아래로 저희는 넘기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거에서는 얘가 이제 생산 공장이라고 도파민의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막 제출을 해요. 일상적으로 이만큼은 좋아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때도 지금 평상시에도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유지해서 막 유지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처럼 공장을 폐쇄해버려요. 근데 이 한 번 폐쇄된 공장은 다시 만들려면 어떨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혹은 한 번 폐쇄한 거를 다시 100%로 돌리는 거는 안 된다고 솔직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뭐 요즘 찾아보니까 이제 명상 쪽에서는 100% 된다고 하는데 심리학 쪽에서는 80에서 90%만 회복된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즐거움을 뺏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즐거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결과 이전과 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약물이나 더 자극적인 행동이 되는. 그러니까 중독이 한 번 되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 마약을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나를 한 번만 폈으면 똑같은 걸 얻으려면 2배를. 그러면 어떻게 공장이 또 폐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4배를 해야 돼. 또 없어져요. 그러면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만큼 계속 그리고 근데 또 문제는 여기가 생깁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만 생산을 하는데 평소에는 어때요? 이만큼 필요하죠. 그럼 평소에 내가 유지할 때만 그만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파민이 10이라는 게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데 제 공장에서는 5만큼 생산을 못해요. 그러면 항상 저는 5만큼의 돌파민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작동을 못하니까 왜 중독한 사람 막 긁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통제를 못하니까 너무 민감해지기 시작해서 환각을 본다든지 환각을 느낀다든지 환시를 보게 돼서 막 뭐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 막 영화 보면 벌레가 기어가는 거 좀 느껴져요라고 하는 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신경전달 물질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보면은 쾌감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좋아서. 근데 점점 쾌감을 하는데 쾌감의 양은 어떨까요? 줄어들어요. 그다음엔 갈망이에요. 갈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불안한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투입한 먹는 양이 점점 많이 늘어지게 되는 이 사람은. 그리고 횟수도 없대. 이 인터벌 자체도 횟수 늘어나고 간격도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제가 마약 중독자들도 좀 보고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거의 24/7 days 그냥 알코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안 주니까 제가 이제 한 번 해서 제가 심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를 봤던 게 뭐였냐면 제가 봤던 사람은 저기 뭐야 알코올에 밥 말아 먹는 사람이거든요. 소주에. 근데 본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녹화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히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실제 치료하시는 분이 저한테 왔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경우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두 분들은? 아침 그 9시에 딱 해서 편의점 가서 사잖아요. 소주 2병을 사요. 나오면서 2병이 비어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발을 그냥 나오면서 그 안에 못 먹잖아요. 문 입구 열면서 마시고 다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가 죽었으면 다시 깨면 그걸 계속 반복 감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독이 굉장히 무섭.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 도박 중독하시는 분은 알코올 중독보다 좀 더 심하시거든요. 거기 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결국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알코올 계속 또 하다 보니까 뇌질환상으로 해서 통제력 시스템 자체가 문제돼서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에서 실행기능마비 그다음에 부정적 결과를 무시하게 되는 아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거야. 이제 이창배 교수님께서 저를 보는데 그래서 내가 맨날 짜증을 낸다라는 걸 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 두 분 교수님이 너무 끄덕끄덕거려서 그런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단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동기가 이제 어쩌면 중독이 기분을 좋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끔찍한 고통을 피하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만 하고 싶어. 그래서 시작이 돼. 그러다 보니까 장기 복용의 형태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폭음이라든지 도박을 한다 여러 가지 하다가 금단 부정적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착, 집착을 하고 그냥 여기에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중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이란 두 가지가 있어서 물질 중독은 외부의 화학 물질을 하는 거, 그 도박, 그 다음에 도박이 아니라 마약, 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고요. 저희는 물질 중독 중에 담배도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범죄로에서는 잘 보진 않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근데 행위 중독에서는 특정 행동에 대한 내 인성의 보상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막 그 무릎 아래를 긁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행위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 중독에서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거는 도박 중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금단 증상은 신체적 통증이나 떨림, 그리고 극심한 불안, 우울, 심적 고통 같은 것이 되고요. 전전두엽 피질은 뭐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 물질 중독은 이 알코올이나 이런 그 물질 관련돼서는 신경 독성으로 해서 물리적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가 훨씬 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행위 중독은 억제를 위한 보상적 과학 활동가로 이제 전전두엽 상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고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결국은 전전두엽 피질하고 이 보상 체계가 망가진다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치료하는 부분은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번 치료를 해놔요. 아까 얘기한 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르겠냐면 옛날에는 도박이나 이런 걸 알코올 중독하면 어떻게 돼요? 가둬놓죠. 그래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쭉 하다 보면 자기 통제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놓으면 어떻게 다시 재발을 합니다. 중독은 재발률이 정말 높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뭐라고 되냐면 이제 관점을 계속 바라본 게 뇌질환 관점으로 보면은 뇌 시스템이 한번 망가지니까 어떻게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번사라고 해가지고서 뭐냐면 어떤 행동 단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한번 걸렸던 사람한테 치료가 되면 절대 가면 술자리 자체를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자리에 가면은 저희가 이거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분 좋았던 게 다시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그래서 원래 중독 환자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재활 치료에서는 뭐냐면 자기 고향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든 재발이라는 건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이것도 조건 반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니까 아까 뇌질환이라고 했으니까 돌파민을 만약에 부족하면 돌파민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또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실제로 요즘 교정본부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인지적인 틀을 바꿔주는 거죠. 즉 전전두엽에서 자기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정말 너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해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걸 훨씬 더 잘 해주는 그래서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지하고 교정해주는 치료에서 인지행동 치료 CBT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뭐 신경 조절 치료라고 했는데 특정 물리적 자극에서 뭐 자기장을 자극하여 기능을 회복하는 유도한다 이거 있는데 요거는 보통 치료에서 PTSD 치료 같은 경우가 좀 요거 많이 활용이 되고 중독에서는 그렇게 많이 본 경우는 저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간혹가다 활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치료하지만 결국적으로 뭐냐면 뇌가 아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 있잖아요. 혹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요걸 어떻게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오는 게 이제 그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이 뇌 안에서는 뉴런과 뉴런이 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불용설처럼 많이 쓰면 어떤 분야의 특정한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에 대한 구조는 계속 이 뉴런끼리 연결이 더 빽빽해져요. 그리고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요게 인제 우리가 뇌의 기본적인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의 구조라고 보시면 가장 뭐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일수록 이 구조가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는 아니죠. 아무튼 질문을 한번 드리면 우리 뇌에서 이 뉴런이 가장 빽빽한 연령대가 몇 살 때일 것 같으세요? 제가 답을 주시면 일찍 끝내고요. 아니면 저 이거 2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 항상 애들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7세요? 7세 그 정도하고 비슷해요. 좀 더 어렸을 때 보통 태어나자마자 해서 한 3세까지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그런 이유는 어떤 걸 쓸지 몰라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쓰는 것들은 계속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애가 태어났을 때 충분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도 학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발전 기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아주는 거죠.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보면은 모빌 같은 거 들어주잖아요. 그게 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한테 굉장히 큰 챌린지고 뇌를 써야 돼요. 그걸 보면서 근육도 운동하고 그렇죠. 그거 자체도 애한테는 그러면 하다 보면 계속 그 아이들이 그 점점점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혹시 이제 여기 나중에 조카라든지 혹시 본인의 자녀가 되면 많이 놀아주세요. 그게 이제 하는 거. 어찌됐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됐는데 뭐냐면 아까 중요한 게 되면 중독이 돼서 아까 중독이 돼서 내성이라든지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요런 배선들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결돼서 어디하고 연결돼서 막 돼 있는데 이게 또 특이한 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 뇌는 이렇게 끊어졌던 선이 열심히 또 교육을 받잖아요.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배선 이렇게 딱 정렬이 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는 가소성이라고 보시면 끊어졌던 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뉴런은 신경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결선들은 다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래서 학든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요게 파괴됐는데 어떤 특정한 것이 되면 다시 배선이 완료가 돼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배선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보는 건 불교 명상이라고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명상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스님들도 계시고 한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눈을 감고 이제 그 들어가면 명상에 쭉 들어가 보면 느끼는 게 발을 느껴보세요. 손을 느껴보세요. 귀를 느껴보세요. 발이 왜 갑자기 저리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쭉 하다 보면 이제 그 주제를 뭐냐면 좀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충동과 감각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느끼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 불교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미국에서 90년대 막 2000 왜냐하면 걔들은 인지행동 치료니 무슨 치료니 다 해봤거든요, 중독자들한테. 효과가 없어. 그러다가 이 알아차림 마인드풀니스를 한번 보스턴 쪽이나 LA 쪽에서 한번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처음엔 걔들도 몰랐죠. 그러다가 인제 뉴로사이언스 과학적으로 쭉 진행해 보니까 "어 그게 되네?"라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물 없이 회복하는 뇌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도파민 증가량이 65% 증가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2002년도 연구를 보면 요가 리듬이라는 깊은 명상을 하게 돼서 상태에서 뇌를 스캔하면 외부 약물 투여 없이도 뇌 스스로 기쁨을 느끼는 돌파민 분비가 65%까지 증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중독에서 내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파민을 생산하는 공장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마인드풀니스라는 걸 명상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공장이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30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거하고서 뒤에부터 할까요? 그리고 나서도 쭉 해서 요게 인제 다 그림이 똑같은데 요거는 그림이 잘못된 거고 아무튼 요 끝에에서 실제로 시키고 났더니 얘들이 마인드풀니스를 시켰더니 그러니까 그 명상을 시켰더니 사용량도 훨씬 더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마인드풀니스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뭐가 되냐면 자기 자비예요. 우리가 자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비는 흔단스러운 자비는 누구한테 해 주는 건가요? 보통 저희는 자비는 남한테 그래도 풀어주는 거, 남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비입니다. 나한테도 그냥 너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인드풀니스에서 객관적으로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되게 약하고 그냥 굉장히 소중한 아이야. 근데 되게 능력 있고 소중한 아이인데 이것저것 치이다 보니까 그냥 세상 풍파에서 힘든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힘든 아이가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매몰차게 버리고 가세요? 그래도 열심히 이만 붉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야겠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뇌 질환을 겪고 있고 뭔가 힘들어 가지고 그게 됐던 게 내가 중독이 됐던 혹은 스트레스가 됐던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보게 되면 굉장히 불쌍한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좀 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관대하게 수용하고 "넌 그럴 수 있어."라고 시작을 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패한 것도 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 자기 자신에. 그러다 보니까 범죄적 충동 행동이 굉장히 억제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실제로 인제 어떻게든 이 마인드풀니스라든지 요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진행을 쭉 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마음챙김 기반의 MBRS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런 걸 전통적인 인지행동과 요즘은 마음챙김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선명상에서도 저희 진행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없어도 진행을 해보신 것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것 관련돼서 아까 제가 이제 요걸 했었잖아요. 요걸 인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30분만 하라고 저는 이민기 목사님이 계속 말씀 주셔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하나인지 말씀드리면은 이 공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다가 원래 있던 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 정상인 상태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망가뜨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1 년이 걸렸어요. 그럼 다시 만드는 데는 얼마쯤 걸릴까요? 보통 2 배가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얘들을 어떻게 될까요? 힐링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독과 관련된 특히 뇌질환을 보고 나서는 이 뇌질환이 돼서 마인드풀니스가 됐던 명상이 됐던 그리고 이제 아까 나가서 자기 자비가 됐던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정말 기다려 주는 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게끔 기다려 주는 것도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어 나중에서 인제 특히 인제 이게 재범하고 했을 때 되게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데 뭐냐면 알아차림을 하고 나서 보면 뭐냐면 어떤 환경 단서가 나도
이 실제로 중독에 되게 취약하신 분들이 뭐냐면 내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는데 알아차림하다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환경에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문제적을 직시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감정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네 환경 물질, 화학 물질의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동반 질환 잔재하고 그래서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되고 좀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정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돼 있고 요즘 마인드풀니스가 좀 들어가긴 하긴 하지만 좀 좀 롱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제 하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뭐 정각원에서도 그렇고 명상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 명상 프로그램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 보시면 본인 스트레스 관리에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효과적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제가 뭐 두서없이 떠들긴 했는데 그냥 부처님 말씀에서 부처님이 뭐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서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실제로 이렇게 효과적이고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일종의 요즘 불교가 핫한 것 중에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 같이 불교를 배우는 불자님들도 한번 요런 거 한번 느껴보면 훨씬 더 좀 그냥 맨날 108배 하는 것도 되게 도움되지만 요런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하는 자리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